예, 이번 주 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며 어디서 주가 그리고 시장 전망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과연 지난주 그 막판에 있었던 약간의 상승세, 네. 그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일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을 또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 이번 네. 주에도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나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고자 하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주식시장 중심에 놓고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잘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 뭐 미국 증시만 놓고 볼 때 경기 사이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증시 강세장도 계속된다라고 네. 할 수 있지만은 이른바 이제 레이트 사이클 경기 그 확장기의 끝 무렵에 가서는 이 논리가 서로 굉장히 좀 꼬이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사이클이 여전히 그 강하고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연준이 금리를 계속 더 올릴 것이고 그럼 증시는 이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금리를 더 올려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나올 수 있고 또 동시에 경기 사이클의 이제 정점은 이미 통과됐다 하는 뭐 그런 주장들이 지금 예. 이번 증시 조정을 계기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 후반기에 과연 이 경기만 놓고 보는 그 이제 증시 추세 판단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증시에 그 영향을 크게 주는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굉장히 그 증시 외적인 그 재료라고 생각됐던 사우디 이 반정부 언론인 암살 의혹 사건. 네. 이것이 이제 결국 원유 시장을 경유해서 증시라든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성을 가지게 됐고요. 지금 뭐 결국 지난주 증시 급락 조정에 그 굉장히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중국 불확실성, 뭐 중국에 대한 우려, 불안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지 않습니까? 네. 이 환율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또 중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와 관련해서 또 한번 짚어볼 만한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고요. 이번 주에 또 FOMC 의사록 네.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증시 급락세에 영향을 미쳤던 상당히 그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이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주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예.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방금 설명해 주시다가 그 반정부 언론인 암살 지시 의혹, 예. 국제적인 파문으로 좀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떤 국제 질서나 뭐 언론업계나 경제계에도 이게 다 뭔가 조금씩 끼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포인트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사우디라고 하는 굉장히 좀 약간 그 덜 민주화돼 있는 네. 나라에서 이제 정부에 반대되는 언론인이 피살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사건처럼 이제 여겨졌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그 비난과 압력이 높아지니까 사우디가 일요일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를 한다든가 우리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압박을 가한다면은 우리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우디는 국제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이런 걸 이제 그 언급을 했고요. 별도로 이제 국영 방송에서는 그 원유를 무기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좀 더 그 직설적인 노골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80불까지 올랐다고 그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는데 100불, 200불 혹은 그보다 2배나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란을 압박해서 어떤 이제 지정학적 전략을 추구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았고 예. 그런 이제 유가 상승 부담을 사우디의 도움을 통해서 좀 덜어내는 이런 이제 그 전술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란의 적인 사우디를 동시에 이렇게 압박해야 되는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요. 자칫하면은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유가 흐름과 관련해서도 또 계속 이 뉴스도 저희가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뭐니 뭐니 해도 중국 얘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환율 보고서와도 관계된 일일 수 있고 저희가 편집장님과 만난 후였었나요?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고시를 달러당 6.9위안으로 환율 고시를 했고 하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7위안 넘어간다라는 얘기들 계속하고 있는데 뭐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수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연 환율 보고서 그리고 중국의 이런 위안화 흐름 이런 걸 연계했을 때 좀 어떤 분석하고 계세요? 지난주 이제 증시 급락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자극했던 뭐 요소를 꼽는다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위안화 환율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무엇이 더 우선적이고 더 강한 것이었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간에 위안화 환율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그 7위안 가까이 그 다가서면서 6.9위안 선을 넘어서서 그 중간까지 이제 가니까 증시가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또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6.9위안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7위안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들 이제 보통 시장에서 여기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6.9위안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3월 바닥 내지는 6월 이후에 위안화 환율 급등세, 위안화 가치의 한 10% 이상 하락. 이것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그 관세 압박에 대응해서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평가절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죠. 그런데 그 지금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일부러 이렇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위안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외환 수급 사정이 좋지 않고 경제 모멘텀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못 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위안화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일각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오늘이죠. 그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뭐 지정할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이렇게 떠받치는 노력을 포기해서 환율이 뭐 7위안 선을 훌쩍 넘어서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동시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이중구에 처해 있고 시장도 굉장히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한 그런 형국이다 하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미국한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갈 텐데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날선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심정인데 저희들도 새우등 터지는 느낌이고 과연 환율 보고서 그리고 중국의 또 위안화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이거 외에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도 좀 특이할 만한 점들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공세 이전에 중국 경제 모멘텀이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 이 실정을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의 빚이 너무 많이 팽창했고 그게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다스려가면서 경기가 이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유도를 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역 공세를 맞닥뜨리니까 지금 다시 이제 빚을 좀 늘려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또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제 중국 경제 지표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마침 이번 주에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이제 3분기에도 성장률이 뭐 좀 더 그 둔화되는 추세를 이어가지 않겠는가 해서 6.6%를 예상하고 있고요. 2분기 이제 6.7%였으니까 작년 이제 그 봄에 6.9%까지 올라갔다가 꾸준히 이제 둔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둔화되고 있는 성장률 자체가 위안화 환율에는 이렇게 상승 압력을 계속 가하는. 그런데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미국에서 또 이제 조작이다라고 몰아붙이고 금융시장은 또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또 중국에서 자금이 더 이탈하게 하는 뭐 그런 압력을 주는데 결국 이제 위안화 환율의 상승, 위안화 가치 하락세라든가 이번에 또 이제 월요일 날 예정돼 있는 중국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중국 이제 그 기업들 사이에서 재고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재고가 많고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고 한다면은 결국 해외에 더 헐값에 이제 수출하게 되는 뭐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9월 수출 지표가 굉장히 놀라운 그 증가세를 보였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중국 기업들이 이제 수출선을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로
뭐 그렇게 이제 설명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별도로 이제 중국 수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있고요. 결국은 중국이 이제 이런 헐값을 미국 시장에 막힌 중국 제품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제 환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로 해서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도 결국 좋지 않은 뭐 그런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생산자 물가와 GDP 지표에 대해서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방향 자체는 좀 부정적이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시장의 영향과 또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에도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어떤 변화를 줄지 많은 분들이 좀 초미의 관심사로 둘 것 같은데요. 하필이면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가 4% 얘기를 꺼냈어요. 예. 물론 기간은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또 사자가 예, 들어오니까. 뭐 그분이 이제 그전에는 5%를 얘기했다 이제 네. 또 4%로 낮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향 조정된 걸로 의미를 둬야 되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3.25, 예. 뭐 3.3 뭐 이렇게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 지금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데 또 경제가 과연 그 지금 이 금리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네. 뭐 불안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제 펀더멘털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네. 이걸 통해서 미국 소비 경기가 여전히 계속 좋으냐? 여전히 계속 좋다면은 긴축 우려를 또 나올 수 있고 또 부진하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너무 긴축하다 보니까 부진해졌는 건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결국 이제 시장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시장 심리가 지난 금요일처럼 이제 다시 살아난다면은 미국 성장세도 여전히 괜찮고 고금리에도 잘 이겨내고 있구나 또 이런 좋게 해석을 하겠죠. 예, 그래서 또 그런 이제 연준의 태도도 중요하고요. 연준의 태도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공개되는 9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과연 그렇게까지 아주 뭐 그 매파적이고 네. 긴축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해서 또 의사록을 좀 다듬어 내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연준의 태도가 또 어떻게 확인이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후속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시장의 영향력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